가수 배아연, 새집 공개, 부모님 생신을 맞아 의미 있는 선물, 배아연의 효도 이야기. 5월 15일 방송된 TV조선 아빠하고 나하고에서는 미스트롯 3선 배아연이 출연했다. 배아연이 부친과 함께하는 일상을 공개하며 집이 공개됐다. 배아연의 집은 아늑한 거실 옆 옷방에 무대 의상이 가득했다. 그동안 배아연이 수상한 상도 빼곡했다. 이승연은 싹 깨끗하게 수리를 했더라 고 감탄했고 배아연은 맞다. 다 아빠가 수리하신 거 라고 자랑했다. 이어 배아연은 너무 많은 무대 의상을 어떻게 정리할지 고민하다가 같은 건물 옥탑으로 올라가 부친을 만났다. 배아연은 옥탑이 부친 전용 공간이라며 밥 드실 때만 2층에 내려와서 드신다 고 말했다. 뒤이어 배아연은 집 구조로 지하는 제가 연습할 때 자주 쓰고 있다 며 지하는 거실 겸 연습실, 1층은 배아연이 살고 2층은 모친이 살고 옥상에는 부친 혼자만의 공간이 있다고 설명했다. 배아연은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 이사는 못 가겠고 층별로 살게 됐다 고 밝혔고 백일섭은 재미있는 집안이라고 반응했다. 2. 배아연, 아버지 정화조 일 몰랐다. 무명 8년간 억대 금액 지원. 가수 배아연이 아버지의 직업이 정화조 작업을 다루는 일임을 몰랐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방송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아빠하고 나하고에서는 미스트롯 3선 배아연이 새로운 딸 대표로 아버지와의 일상을 공개했다. 이날 배아연은 8년간의 무명 생활의 서름을 고백하며 묵묵히 모든 활동 자금을 지원해준 아버지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배아연은 제가 쓴 게 억대는 넘지 않았을까요? 전 아빠에게 빚쟁이예요 라고 울컥했다. 배아연의 아버지는 정화조 일을 한다고 밝히며 위험한 일이다. 그런데 가족을 생각할 때는 문제가 안 되더라. 5 식구를 위해 앞만 보고 달렸다 라고 고백했다. 하지만 배아연 부녀는 단둘이 밥 먹어본 적도 없는 어색한 사이였다. 아버지는 왜 딸과 밥을 먹은 적이 없냐는 질문에 일만 했다. 그 시간에 일밖에 모르고 살았다 라고 답했다. 배아연 아버지는 겨울에 가스도 끊겨봤다. 옛날에는 울기도 많이 울었다 라며 일하지 않으면 굶어 죽는다는 생각뿐이었다고 덧붙였다. 배아연의 아버지는 가스, 병균 노출로 위험한 정화조 일을 하고 있었다. 배아연은 7개월 전 아버지의 휴대폰 사진첩에 담긴 작업 사진을 보고 아버지의 진짜 직업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원래 아버지의 직업을 묻는 말에는 건설 쪽에서 일하신다 라고 답했다고. 아버지는 끝까지 말 안 하고 숨기고 싶었다. 그동안 자기를 도와준 걸 아는데 아빠가 힘든 일 하면서 도와준 걸 알면 딸이 힘들어하니까 라고 고백해 배아연을 눈물 짓게 했다. 배아연 부녀는 아버지의 단골 식당에 방문했다. 처음으로 딸과 단둘이 식사에 나선 아버지는 여태껏 한 번도 못한 거를 다 한 기분이다 라며 한박 웃음을 지었다. 배아연은 유년 시절 인력시장을 다니며 고군분투했던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게 됐다. 배아연은 어머니를 힘들게 한다는 생각에 마냥 아버지를 미워했다며 회한의 눈물을 쏟아냈다. 배아연은 아버지의 진짜 직업을 알게 된 것에 대해 너무 위험해 보였다. 걱정도 되고 마음이 아팠다 라고 말했다. 아버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한 배아연은 그때부터 아빠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났다. 내가 성인 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아빠가 왜 그렇게 힘들었고 술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가 됐다 라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아빠가 술 많이 마실 때 우리가 못난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아빠는 우리 아빠도 아니니까 그냥 나가서 살라라고. 그런 게 너무 후회되고 그때 아빠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아빠는 옆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았나. 이제는 서운함이 다 녹아내렸다 라고 말의 먹먹함을 자아냈다. 스튜디오에서도 눈물을 흘린 배아연은 이런 자리가 아니었으면 말을 못 꺼냈을 것 같다 라며 감사함을 전했다. 3. 배우 데뷔, 비욘세 딸. 12세한테 이런 걸 입혀? 드레스 논란. 13세 강간염이 부와 함께. 리우드. 제이지와 비욘세, 그리고 블루 아이비 카터는 10일
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할리우드의 돌비 극장에서 진행된 영화 무파사 라이온 킹이 시사회 레드카펫에 섰다. 블루 아이비는 무파사 라이온 킹에서 심바위 딸 티아라 목소리 연기를 했다. 또 이는 제이지가 지난 2000년에 래퍼 슌 디디 콤스 퍼프데디와 함께 13세 소녀를 강간했다는 소송에 연루된 지 하루 만이었다. 제이지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고소인의 법적 대리인을 비난한 후 이 가족은 더욱 똘똘 뭉친 듯한 분위기를 보였다는 전언이다. 그런데 이날 데일리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블루 아이비의 드레스가 일부 네티즌의 문매를 맞았다. 12세 소녀의 드레스를 부적절하다라는 반응을 얻은 것. 블루 아이비는 이날 긴 트레인이 달린 스트랩니스 골드 드레스를 입고 등장했다. 드레스는 하트 넥라인과 드레이프 보디스를 특징으로 하며 헤어스타일은 느슨한 컬이 있는 브레이드 스타일이었다. 메이크업은 금색 아이섀도우, 장밋빛 블러셔, 그리고 광택이 나는 붉은색 립을 선택했다. 블루 아이비의 위상은 확실히 부적절하다. 그녀가 12살이라는 걸 읽을 때까지는 몰랐다. 12살짜리에게 누가 푸시업 브라를 입히나. 블루 아이비는 예쁘지만 솔직히 12살인 것을 알고 충격받았다. 제발 소녀가 12살처럼 옷을 입게 해달라. 블루 아이비는 12살이다. 12살의 이 드레스와 메이크업이라니? 블루 아이비는 예쁜 소녀다. 하지만 그녀는 12살보다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이도록 만들어진 어린 소녀다. 그저 너무 성숙한 드레스이고 가슴이 드러난 게 불안하다. 이 어린 소녀가 겨우 12살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불안은 더 심해졌다. 그녀는 문자 그대로 12살이지 18살이 아니야. 그녀의 스타일리스트나 그녀 엄마의 스타일리스트가 이걸 알고 있을까? 등의 반응. 반면 이에 동의하지 않은 의견들도 있었다. 그냥 블루 아이비를 내버려둬라. 그녀는 12살이다. 아이들에게 이상함을 투사하지 말라. 블루 아이비의 영화 시사회 밤이었다. 그녀는 가족과 보디가드와 함께 있었고 현대의 공주처럼 보이는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었다. 그녀는 엄마와 색깔을 맞추었다. 라는 반응이 맞섰다. 또한 디즈니 스타인 배우 크리스티나 밀리아는 웬디 윌리엄 쇼에서 블루 아이비를 옹호하며 우선 그녀는 아름다웠고 재능 있으며 빛이 난다. 제발 사람들이 미성년자에 대한 얘기는 그만하고 그냥 자신의 일에 집중했으면 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블루 아이비의 아버지인 제이지는 최근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2000년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 이후 파티에서 션, 디디 콤스, 퍼프데디와 함께 13세 소녀를 성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4. 유재석도 아쉽, 로제 브루노 마스, 유키즈, 동반 출연 무산. 이것 때문. 11일 TV NCU 예능 유키즈 온 더 블럭 이하 유키즈 272회가 방송하는 가운데 이날 출연하는 로제의 에피소드가 선공개됐다. 로제는 사실 브루노 마스도 한국에 같이 와서 유키즈의 초대에 출연하기로 해서 엄청 기대했는데 비자 문제 때문에 라고 아쉬움을 표했고 이에 유재석은 비자 때문에 아니 그거 어떻게 되는 건데 라고 격분하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에 로제는 브루노 마스와 전화통화 연결을 시도했고 이를 지켜본 조세호는 근데 브루노 마스 번호가 있다는 것도 신기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또한 로제는 가족들한테 어렸을 때만큼 이야기도 제 이야기도 안 하고 감정도 많이 숨겼던 것 같다며 요새 느끼는 건 이렇게 바쁘게 살다가 부모님과 즐거운 시간을 못 보내 후회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든다고 실적인 고민을 털어놓으며 눈물을 쏟아 안타까움을 안겼다. 앞서 로제가 출연할 예정이었던 유키즈 272회는 지난 4일 오후 방송할 예정이었으나 전일 오후부터 이날 오전까지 돌연 비상계엄령이 선포돼 연예계에도 여파가 번지면서 결국 결방했다. 한편 11일 오후 8시 45분 방송하는 유키즈 272회에는 로제를 비롯해 대한민국을 지키는 멍벤저스 벤지, 폭발물 탐지견, 맥스, 전자기기 탐지견, 아미고, 마약 탐지견을 비롯해 쪽집게 기상학자 김혜동 교수도 함께 출연해 에피소드를 꾸밀 예정이다.
오, 우리 사귀어요. 김희루. 박선영과 남산 데이트 중 폭탄 고백. 신랑 수업, 종합. 김희루가 지나가던 시민에게 박선영과 사귄다고 폭탄 고백을 했다. 11일 방송된 채널 A, 요즘 남자 라이프 신랑 수업, 이하, 신랑 수업에서는 김희루가 박선영과 남산 데이트를 했다. 이날 이승철은 김희루가 박선영을 만난 지난 방송에 대해 난리 났죠? 라고 물었고, 김희루는 전 제 자신이 그렇게 플러팅을 계속했는지 기억 안 나는데 내가 계속 어필을 했더라 며 웃었다. 김희루는 오늘 중요한 사람을 만나기로 했다. 하루를 같이 보내야 할 것 같은데 기대감, 어느 정도의 설렘이 있다 라며 설레는 마음을 드러냈다. 주인공은 박선영. 반갑게 인사한 김희루는 박선영의 작업실에서 만든 커플 키링을 보여주었고, 박선영은 오늘 보니 더 예쁘다 라고 말했다. 두 사람의 목적지는 남산. 김희루는 외국인들 오는 거 보니까 여긴 서울 사람들이 잘 안 온다. 사랑하는 곳인데 일부러 안 올라가지 라고 말했고, 박선영도 늘 가까이 있으니 안 올라가게 된다 라고 공감했다. 김희루는 1월 1일에 한라산 등반했는데 14시간 걸렸다. 제주도민이 말하길 한라산은 올라가는 게 아니라더라. 마시는 거지 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먼저 두 사람은 스트레칭을 시작했다. 김희루는 유연성을 자랑하며 허리 완전 괜찮다 라고 강조했다. 스튜디오에서 김희루는 이상이 없단 걸 보여주기 위해서 라고 오버한 이유를 밝혔다. 김희루는 우리 같이 프로그램 할 때 널 안고 일어나는 시합을 했는데 나만 널 안고 일어났다 고 어필했다. 기억 안 나는 박선영을 보며 김희루는 스튜디오에서 너무해 라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 두 사람은 서로 등을 맞대고 스트레칭을 하기도. 김희루 신발끈이 풀리자 박선영은 직접 나서서 신발끈을 매주었다. 김희루는 사실 내가 묶어줘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다 라고 했다. 김희루는 계단을 오르며 힘들어했다. 멀쩡한 박선영은 그런 김희루의 손을 잡아주었고, 문세윤과 김종민은 치밀하다, 동정심을 유발했다 라고 놀랐다. 박선영이 말을 걸자 지친 김희루는 말 시키지 마 라며 가쁜 숨을 들이켰다. 김희루는 벤치에 손수건을 놔주고 박선영을 위해 준비한 밀크티와 빵을 꺼냈다. 김희루가 과거 데이트는 어땠냐 고 묻자 박선영은 데이트를 별로 안 해본 것 같다. 오빠와 같이 걷는 거 좋은 것 같다 라고 밝혔다. 지나가던 시민이 두 사람을 보고 잘 어울려요 라고 하자 김희루는 사귀어요 라고 폭탄 고백을 했다. 박선영이 책임질 수 있어 라고 묻자 김희루는 웃어 보였다.